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 이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거를 다시 지금 들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조사비,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보면 한도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숫자 얼마였어요? 100, 50, 30, 20. 지난 주말에 뭐 발칵 뒤집혔어요. 저희 엄튜브에서 지난주 내내 어떻게 보면 최민희 의원의 해명을 저희는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자기 딸의 결혼식도 잘 뭐 관여를 못했고, 그리고 뭐 모를 수도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공무에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저희는 그걸 뭐 다 틀어드리기도 했잖아요. 최민희 의원이 눈물의 호소, 뭐 그대로 틀어드렸잖아요. 뭐 저는 믿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뭐 딸의 뭐 결혼식에 많이 신경은 못 썼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 행태들이 갸웃갸웃해지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지난주에 사진이 한 장 포착됐습니다. 뭐냐?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 바로 화면에 보이시죠? 바로 저 장면입니다. 텔레그램 쓰시네요. 역시 보안을 중시하십니다. 뭐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카카오톡이나 뭐 라인이나 일본 사람들은 뭐 라인 많이 쓰고 그러던데, 이분은 텔레그램을 쓰시네요. 요즘 뭐 국회에서는 텔레그램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기관에서 들어온 축의금 930만 원 딱 찍혀 보이죠? 뭐 일단 최민희 의원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업하고 기관에서 들어온 축의금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예, 뭐 돌려줄 수 있죠.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다, 그럼 뭐 돌려줄 수 있어. 근데 어느 정도냐? 과연 이게 국민의 상식선에 납득할 만한 수준이냐? 분명히 최민희 의원은 뭐라 그랬어요? 최민희 의원 측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피감기관이나 그리고 각종 주변에 적극적으로 청첩장이나 결혼을 알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피감기관 등에는 청첩장을 돌린 기억이 크게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최민희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실 쪽에서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뭐 이게 양자역학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공계가 아니라서 양자역학에 별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크게 딸 결혼식에 이 신경을 못 썼다고 하셨는데, 이게 양자역학인지 대기업이나 그리고 또 뭐 방송사들이나 아니면 뭐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알아서 뭐 어떻게 이 결혼식 날짜를 아셨나 봐요. 최민희 의원은 뭐 유튜브 방송을 보고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고 하시던데, 이분들도 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대기업 관계자 4명 각 100만 원씩 4명 빡빡빡, 지상파 방송 관계자 3명 100만 원 빡빡, 모 기업 대표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뭐 20만 원, 모 정당 대표 50만 원, 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최민희 의원이 이 명단 딱 보면서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이렇게 메시지를 딱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본인은 잘 적극적으로 청첩장을 돌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본인 모르게 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최민희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서 딸 결혼식 날짜를 정확히 알았다고 하시니까 뭐 알리지 않았어도 피감기관이나 뭐 각종 기업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뭐 또 거기 뭐 정보한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왔을 수는 있겠죠. 예? 100분 이해해서 10분 이해해서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액수를 보아하건대 100만 원. 와, 이거 뭐 100만 원은 저희가 사실 이게 뭐 가족끼리 정도일 때, 친척
것들 할 때 이럴 때는 한번 고려해보고 막 고민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 그럼 제가 뭐 그걸 뭐 몇백만 원이라도 생각을 하고 이럴 텐데, 제 베스트 프렌드, 진짜 내 평생에 몇 명 안 되는 친구, 뭐 이러면은 뭐 이거 그래도 뭐 세탁기라도 하나 사줘야 되나? 뭐 이럴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이분들이 최민희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 딸하고 그런 정도의 관계인가? 100만 원을 막 이렇게 막 빡빡 막 이렇게 부조. 100만 원. 이게 화환이,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화환이 100개가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대요. 화환이 100개가 넘는다. 이거 화환이요. 웬만하면 그냥 뭐 평균 10만 원씩만 해도 이게 얼만가? 와, 10만 원씩 10개면 100만 원. 100개면 1000만 원. 꽃값만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물론 한 사람이 다 보낸 거 아니죠. 100개가 넘다잖아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거기에 부조도 막 100만 원, 50만 원, 뭐 30만 원. 뭐 아까 그 메시지 보면은 제일 작은 게 20만 원이야. 제일 작은 게 20만 원이야. 웬만하면 뭐 100만 원이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 이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거를 다시 지금 들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조사비,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보면 한도가 5만 원입니다. 한도 5만 원이에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한도를 보면 5만 원입니다. 자, 이것도 뭐냐? 화환하고 부의금하고 이거 부조하고 같이 합친 액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화환 별도, 부조금 별도 이게 아니라요. 합쳐서 5만 원까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숫자 얼마였어요? 100, 50, 30, 20. 예, 보여진 것만요. 그 사진 한 장에 보여진 것만. 거기에 뭐라 그래요? 900만 원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주진우 의원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백 명으로부터 억대가 거쳤을 텐데, 물론 추정이에요. 주진우 의원의. 왜 반환하는 돈은 930만 원인가? 라고 SNS에 글을 올립니다. 계좌로 입금되어 흔적이 남았거나 향후 들킬 가능성 높은 돈만 반환한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의원은 현금 봉투로 받은 것도 밝혀야 되는데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 단서가 드러난 이상 축의금 명단과 총액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준점 말씀드렸죠? 청탁금지법을 보면 시행령 규정이 경조사비 5만 원 한도. 그런데 100, 50, 30, 20. 김장겸 의원이 그래서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김장겸 의원이요, 최민희 의원한테 우리 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해서 피감기관하고 기업한테 화환하고 축의금 관련 집행한 거 이거 내역 법적 근거 자료를 좀 요청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대요. 김장겸 의원 주장으로는. 그런데 한사코 그 자료 요청을 거절을 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이래서 자기 딸 결혼시키려고 그랬나? 뭐 이런 얘기인가요? 김장겸 의원의 추론입니다. 김장겸 의원이 그러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이나 기업의 화환이나 축의금 관련 그런 집행 내역 법적 근거 자료 요청하자, 그런 요청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최민희 의원 측에서 한사코 자료 요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아까
부조금은 5만 원까지라 그랬죠? 김영란법상 피감기관은요, 축의금과 화환가액, 축의금, 화환가액 합치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축의금, 화환 합쳐서 10만 원까지. 10만 원. 그런데 100.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법 위반 소지, 현행법 위반 소지, 예?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김계리 변호사가 올린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뇌물죄는 행위태양으로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도 처벌을 하고 있다. 축의금이 카드 결제까지 되는 결혼식은 나도 나름 꽤나 긴 사회생활을 했지만 처음이다. 이쯤 되면 뇌물 요구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피감기관이 그 딸의 결혼식을 어떻게 알고 축의금을 냈을까? 받은 뇌물 토해내는 거야 양형 창작 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뇌물 요구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뇌물죄로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거 뇌물죄 성립 여부를 수사받아야 된다.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김영란법 위반 이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사 받아야 된다. 심지어 특검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수사기관의 피고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피고발이 되면은 수사기관도 이거는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사안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뇌물죄로 할 것인지, 뇌물죄는 뇌물 요구를 하는 그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뇌물죄 안에는 뇌물 요구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김계리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뇌물 요구죄라고 했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게 뇌물죄 속의 하나니까 뇌물죄로 과연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뭐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고발을 하는 주체가 판단을 할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 둘 중 하나로 여하튼 피고발 혹은 수사에 착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돌려줬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왜? 액수가 아까 얼마였어요? 100, 50, 30, 20. 김영란법엔 뭐라고요? 화환하고 부조금 합쳐서 10만 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규정을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 이거는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는 김계리 변호사의 얘기로는 뇌물죄에 있어서는 양형 참작 사유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려줬다 하면 뇌물죄에서 양형에만 참작될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청탁금지법도 역시 아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마 소상히 밝혀야 될 뿐더러 아마 본인이 밝히지 않더라도 밝혀지게 될 가능성이 꽤 높은데 현금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꽤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의지가 혹시라도 피고발돼서 수사기관이 나선다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수사기관을 정확히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방명록 그리고 당시의 CCTV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겠죠. 물론 뭐 계좌로 들어온 건 뭐 당연히 계좌로 인해서 다 나오니까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계좌가 아니라 현금으로 낸 거라 하더라도
방명록과 화환과 당시의 CCTV와 이런 것들 다 이제 증거 수집할 거 아니에요? 증거 수집을 해서 방명록에 온 사람이 부조금을 축의금을 낸 경우에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을 굳이 다그치지 않아도 낸 사람한테 조사를 하면 얼마 냈는지가 밝혀지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계리 변호사 등 여러 법조계의 또 주장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크게 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도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피고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굉장히 수사의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일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요, 이번엔 양자역학 때문에 딸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이 자기가 얘기해도 일방적으로 뭐 지시를 하고 무슨 뭐 얘기를 해도 잘 듣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최민희 의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그로 인해서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상담 심리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정신과적인 그런 것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딸은 내가 뭐라고 해도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심히 양자역학에 심취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본인도 유튜브를 통해서 딸 결혼식 날짜를 알았는데 아마 부조금을 낸 분들도 양자역학을 통해서 내셨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양자역학 때문에 결혼식도 잘 몰랐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결혼식에 예쁜 한복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또 올림머리를 싹 해서 또 딸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탁 나타나는 모습들 당일 예약했나? 전날 아셨나? 부랴부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미용실하고 옷하고 준비를 하셨나? 근데 이건 또 보좌진을 혹시 시키신 건가? 그러면은 본인이 몰랐으면 보좌진이 알아서 했나? 이런 의문까지. 보좌진이 그럼 혹시 의원님 딸 결혼식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것도 공무인가? 이런 의문까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죠. 양자역학 때문에 딸 결혼식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엄마인데 그런데 과거에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국회에서요. 한번 볼까요? 유 위원장께서 뭐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은데 뭐 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 사진 찍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뉴진스가 있는 그 방을 따로 가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위원회가 진행 중이라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길 가서 그 따로 수석실에 있는 한의를 따로 만나보실 수가 있냐고요? 이 시간에 만났다는 거는 어떻게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가셨다 아니, 오셔서 만나고 오셨잖아요. 안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냐고. 만날 수 있죠. 만나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쟁점 바꾸지 위원장 마세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게 놔두십시오. 거짓말하게 놔두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묵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로 가서 만난다는 게 말이 지금 그게 상임위 진행을 안 하고 가서 만났다 이렇게 말하셨죠? 아니 물어보는 거 이런 식이 아니냐고. 왜 제 사생활에 대해서 상임위 중간에 나가서 만났다고 지금 난리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뭐 하나에 딱 이렇게 집중하면 엄청 집중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저걸 봐도. 이번엔 양자역학에 집중을 하셔서 딸 결혼식을 잘 신경을 못 썼는데 지난번에는 이건 뉴진스 한의에 빠져가지고 또 막 저 집중을 하시던 저 모습. 예? 참.